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뉴욕의 심장인 타임스퀘어 광장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전 미 프로 풋볼 선수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하인드 워즈가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시작하자 시민들은 너도나도 기념 촬영에 나섰습니다. 이날 뉴욕을 찾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올림픽을 국민적 축제로 승화, 남북대화 재개는 물론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날 타임스퀘어 홍보에 이어 저녁에는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현지 매체와 스포츠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14일간 타임스퀘어 올림픽 광고 송출은 물론 뉴욕 내 택시 6,500대를 활용해 홍보 영상도 지속적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 측은 오늘부터 15일까지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축제와 연계해 평창 올림픽 홍보에 나섭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11개 시군에 치매 안심센터가 건립됩니다. 이로 인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의 일환으로 도내 14개 시군에 치매 안심센터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기존 치매센터가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설치비와 운영비 85억 4,2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11개 시군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 건물 매입, 공공기관 임대 등을 통해 별도 공간을 확보해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새로 건립될 센터는 초기 상담과 치매 조기 검진 등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도는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를 미설치된 11개 시군에 85억 4,2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노인에 대한 1:1 사례 관리 등 치매 노인 단기 쉼터 등 카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 6월까지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치매 전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정식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읍시는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가고 완주군도 올해 안에 구 소양 면사무소 리모델링 후 운영하는 등 각 시군마다 발빠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일 인천시청에서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2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회의 부제는 따뜻한 인천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르신과 여성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주요 정책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애인정책2는 시민 행복 프로젝트 사업 중 총 30개의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치매 전담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 치매 전문 종합센터 사업과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설치 사업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장례 서비스를 위한 시립 장례식장 건립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특히 재정위기로 축소되었던 복지단체 지원금을 확대하고 인천소는 약손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2017 하반기 사회적 경제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사례 소개와 함께 공공구매가 가능한 40개 기업의 150여 우수 제품을 전시, 홍보했습니다. 또 개별 기업 상담 부스를 설치해 구매 담당자와 1:1 상담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장비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서지덴트 본사가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옵니다. 대구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서지덴트를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하고 지난 11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투자 협약에 따라 서지덴트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는 등 80여억 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 중 본사 및 연구소를 착공하고 2019년 이전할 계획입니다. 첨복단지 내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이 개발돼 고부가 가치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 대구 첨단 의료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일 본청,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선임연구위원은 성폭력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을 안내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대응 방법을 위한 방안을 상황별 사례를 통해 교육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공직자들이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4대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근무 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비상근무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지사와 유관희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불필요한 문서 생산 및 과도한 회의를 지양하고 인사상담실 운영 등도 단체 협약에 추가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단체 협약 이행 계획서와 이행 방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상하반기 한 차례씩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 공동협의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단체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재생 타이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좌석 안전띠 정상 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입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입학 업무와 무관한 곳에 쓰는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국 4년제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156개 사립대 중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입학금 가운데 33.4%가 운영비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학 실 비용의 인정 기준과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